케코의 토크토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케코 소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에 대구에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대장으로 군 생활할 때 모셨던 대대장님께서 장군으로 진급을 하셔가지고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왔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그 당시 같이 근무했었던 인접중대장들이 벌써 대대장을 마치고 또 그 당시 갓난아기였던 조카들이 이제는 다 커서 학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그때 그대로인데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리이다 보니 또 지금은 군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본의 아니게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이제는 군사 계획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근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저를 보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되게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반 각지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늘 지금처럼 멋지게 임무 완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충성! 지난 금요일이죠. 드디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38개월, 총 3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건데요. 가계부채 수준이 아직까지 높고 집값 상승의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수 증진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에 하느니 금리 인하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변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한 번의 금리 인하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이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비추면서 추가로 금리 인하가 되기는 되겠지만 다음 인하 시점이 빨라도 내년 초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실제 주담대 금리의 경우 주요 은행들이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금리에 선반영해서 낮춰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대출금리의 인하는 당장은 실행되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당장의 주담대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겠나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집값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로 인해 앞으로의 집값은 더 오를 겁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와 대출 금리의 인하와 같은 후속 조치들이 지금 즉시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거나 거래량이 폭발하는 등의 현상은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선 저와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정부가 금리의 조정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한 겹 들춰보시게 되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며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심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집값의 상승을 막겠다는 거죠.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듯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잡겠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순리이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 거죠.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예로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의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포레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청약 당시에 84타입 분양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 당시 청약 경쟁률은 고작 3.7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순위 청약까지 가서야 완판이 되었죠. 그 당시에 규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었고 8년 전매 제한 그리고 중도금 대출 제한 등 5만 가지 규제로 묶여 있어서 사람들도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10월 청약이 끝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올림픽 파크포레온 84타입의 매매 가격이 23억입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10억이 오른 거죠. 물론 이후에 일명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도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되었던 요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수많은 규제들 속에서도 집값은 결국
오르고 말았다는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분양했던 남구 대연 3구역, 대연 DIL의 경우 평당 2,300만 원 분양가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6월에 분양한 부산 진구의 양정 3구역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경우에는 평당 2,70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음에도 2개월 만에 모두 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한 수용구 광안 2구역 광안 드파인의 경우에도 하이엔드 브랜드라서 평당 3,400만 원에 가까운 고분양가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죠. 심지어 84타입 같은 경우는 1순위 경쟁률이 47대 1까지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높은 분양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쳐주는 실거주자나 갈아타기 수요층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헉 하면서 비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가격들도 불과 몇 개월만 지나게 되면 그때 그게 쌌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속도와 템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해하면서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산에 살면서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이신 실수요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선을 타기 시작한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까지 발표된 이 시점에 더 이상 매수 시점을 미루게 되시면은 미루면 미룰수록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현재의 나이 수준과 상태에서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적합한 매물을 찾아서 매수를 결심하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는 결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거래 추이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라다 보니까 현재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달아주시고 의견도 나눠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산에서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 좋을지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